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과 FC 바르셀로나 간의 2023-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상대한 FC 바르셀로나는 올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20승 7무 3패로 리그 2위 자리에 위치한 강팀으로서 올 시즌 초중반까지는 성적 부진으로 인해 사비 헤르난데스 감독이 사임을 결정하는 등 여러가지 부침이 있었던 팀이긴 하지만 FC 바르셀로나는 최근 공식전 10경기 동안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는 쾌조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최근 팀 경기력이 상당히 들쑥날쑥한 파리 생제르맹에게는 상당히 만만찮은 상대라고 할 수 있었고, 이번 경기는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파리 생제르맹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잔루이지 돈나루마 골키퍼, 마르키니우스, 루카스 베랄두, 리카 헤르난데스, 누누 멘데스,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이강인,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망 덴벨레, 킬리앙 은바페 선수까지 대체로 파리 생제르맹의 주전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대거 총 출동하면서 베스트 11을 구성하긴 했지만, 아슈라프 하키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인해 빠졌고 워렌 자이르 에메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 선발에서 빠지게 되면서 바르셀로나라는 강력한 팀을 상대로 완전한 주전 라인업이라고 보기엔 아쉬운 라인업이 구성되었고, 이강인 선수는 역시 파리 생제르맹의 완전한 주전 선수로서 이번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유럽 축구 최고의 블루칩인 라민 야말 선수와 함께 핵심적인 선수들을 총출동시킨 강력한 라인업으로 이번 경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전반전 초중반까지는 바르셀로나를 상당히 지배하는 경기를 펼쳤고, 전반전 20분 시점까지는 볼 점유율이 6대4, 슈팅 숫자도 7대2 정도로 벌어질 만큼 파리 생제르맹이 주도하는 초반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 4분 만에 누누 멘데스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은바페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문과 크게 빗나가고 말았고, 전반전 6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좋아하는 왼발 각도에서 슈팅을 시도했지만 테오 슈테켄 골키퍼에게 안겼고, 전반전 10분에는 마르코 아센시오 선수가 시도한 슈팅 역시 테오 슈테켄 골키퍼에게 안기는 등 파리 생제르맹은 초반 7번의 슈팅 중 단 2개만을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고, 7번의 슈팅 찬스의 골 기대값이 총합 0.3에 그칠 정도로 사실상 볼을 점유하고 찬스를 만들긴 했지만 무의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흐름이 왔을 때 결실을 맺지 못한 파리 생제르맹은 20분 시점 이후부터는 바르셀로나에게 주도권을 내주면서 위기에 빠졌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20분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헤더가 골문 안으로 거의 빨려 들어갈 뻔했지만 수비수인 누누 멘데스 선수가 환상적인 클리어링으로 간신히 걷어냈고, 23분에는 하피냐 선수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을 돈나루마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면서 사실상 찬스의 위험도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더욱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36분 라민 야말 선수의 크로스를 돈나루마 골키퍼가 쳐냈지만 세컨볼을 하피냐 선수가 그대로 정확히 밀어 넣으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바르셀로나와의 오늘 경기 전반전을 0대1이라는 실망스러운 스코어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정말 아쉬운 전반전 경기일 수밖에 없었는데, 수비에 있어서는 돈나루마 골키퍼가 계속해서 아쉬운 펀칭과 클리어링을 하면서 2차적인 찬스를 계속해서 내준 부분이 문제였고, 전방에서는 우스망 덴벨레 선수가 전반전에만 드리블 7회 중 1회 성공, 턴오버 14회, 볼경합 10회 중 3회 승리 등 숫자가 말해주듯이 공만 잡았다 하면 계속해서 바르셀로나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주고 뺏기면서 거의 역대급 최악의 호러쇼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전 최악의 호러쇼를 보였던 덴벨레 선수는 48분 프랭키 데용 선수를 완전히 제쳐낸 뒤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전반전 부진을 완전히 씻어내는 중요한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2분 뒤인 50분 파비안 루이스 선수의 패스를 이어받은 비티냐 선수가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터뜨렸고,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전은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 양상이었지만 순식간에 경기를 뒤집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비티냐 선수의 역전골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는 파비안 루이스 선수에게 기점 패스를 제공하면서 이번 득점에 크게 관여를 해냈는데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54분 바르콜라 선수에게 환상적인 스루 패스로 찬스를 만들어내는데, 바르콜라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가면서 이강인 선수는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도 있었던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59분 상대 박스 안에서 드리블 돌파 후 PK를 유도해내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것이 파울로 선언되지는 않는 등 사실상 후반전 초반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친 선수는 바로 이강인 선수였는데요. 하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60분에 교체시키는 이강인 선수의 오늘 좋은 폼을 감안할 때는 다소 아쉬운 판단을 내렸고, 62분 페드리 선수의 도움을 받은 하피냐 선수에게 또다시 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77분 크리스텐센 선수에게 통안의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을 2대3으로 패배하는 홈에서 얻은 결과로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강인 선수를 도중에 빼버린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선택은 다소 아쉬운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이제 2차전은 바르셀로나의 홈 구장인 캄프누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4강 진출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파리 생제르맹의 원정에서의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감안할 때 최근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바르셀로나를 꺾기란 사실상 힘들어 보이는데요. 물론 이번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뺐다는 이유만으로 경기가 완전히 뒤집힌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경기 내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었던 선수를 갑자기 빼버린 선택은 이강인 선수를 통해 좋은 흐름을 만들고 있었던 팀의 흐름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했고 이강인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두 차례 슈팅으로 테오 슈테켄 골키퍼를 위협하는 등 직접 골문을 노리는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고 후반전 초반에는 수차례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을 통해 팀의 득점에도 실제 관여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 경기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60분이라는 짧은 출전 시간을 받았음에도 찬스 메이킹 3회, 공격 지역 패스 5회 등 준수한 스태트를 쌓으면서 평점 7점대의 굉장히 좋은 평가와 함께 이번 경기를 충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파리 생제르맹과 FC 바르셀로나 간의 UEFA 챔피언스리그 8강전 경기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강인의 오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한 수치들 패스 성공률 94%, 패스 성공 31회, 크로스 5회, 찬스 메이킹 3회, 슈팅 2회, 최고의 퍼포먼스다. 이강인의 교체는 잘못된 교체다. 그는 굉장히 좋았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자신이 펩 과르디올라라고 생각한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싶어 하며 그의 구성은 정말 한심하고 그의 팀은 학대를 받는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진심으로 지금 뭐하고 있나? 당신이 하는 일에는 진지함이 없다. 45분에서 50분까지 좋았잖아. 그게 다야. 3대1로 이겼어야 했는데 두 골이나 더 먹혔다. 은바페, 돈나룸마, 베랄도 파리 생제르맹 수준이 아닌 파리 선수들이 너무 많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미 매우 작은 바르샤에 의해 탈락했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완전히 당황스럽다. 이강인을 제거하고 파리 생제르맹을 그냥 끝내버렸다. 대체 왜 이강인을 교체한 건지 나한테 설명해줄 사람 있나? 등등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오늘 경기 내용과 결과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조기에 이강인 선수를 교체시킨 판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가 순간적으로 달라진 것이 이강인 선수의 교체 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잘하고 있는 선수를 갑자기 빼버린 에니케 감독의 의중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선택인 것은 맞는데요. 이제 파리 생제르맹으로서는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반드시 결과를 내야만 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